인터넷이 더 싸요. 인터넷이 왜 더 쌀까요? 분명히 난 도매로 물건을 가지고 오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노입니다. 오늘 나눌 얘기는요, 어떻게 보면 조금 민감할 수도 있고 기분 나쁘게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는 솔직한 얘기로 제가 예전부터 꼭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고 꼭 한 번쯤은 해야 되지 않을까 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번 어떻게 보면 총대를 매는 걸 수도 있고 욕을 많이 먹을 수도 있지만 한 번쯤은 꼭 해보고 싶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실제 소매업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딘가에서 물건을 받아다가 판매를 하거나 내지는 어딘가에 있는 물건을 내가 사가지고 판매를 하거나 이렇게 바로 소비자한테 물건을 판매하는 소매업자로 인터넷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처음 온라인 시장에 이제 사업을 하겠다고 뛰어들었을 때 그때 했던 품목은 커튼을 만든다거나 쿠션을 만든다거나 뭐 이불을 만든다거나 해서 실제 원단으로 만들어지는 상품들을 제작해서 판매하는 샵을 열었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어떤 분은 제가 만들어낸 이불을 덮고 있다거나 집에 커튼을 쓴다거나 쿠션을 쓴다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무릎 담요를 사용하신다거나 이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동대문을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제가 처음에 동대문을 갔을 때, 그러니까 2010년 초반만 하더라도 동대문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었고 동대문이 굉장히 무서운 곳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원단 시장이라는 곳이 우리 일반인들이 그냥 딱 들어가가지고 물건을 쉽게 사올 수 있을 만한 그런 구조도 아니었고, 그럴 만큼의 상인들이 친절하지도 않았어요. 일반인들한테는. 물론 이제 사업자분들한테는 그렇게 막 모질게 대하진 않지만 실제 일반인들한테는 구경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 다닐 당시만 해도 그랬어요. 근데 그게 몇 년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어떤 식으로 구조가 변했냐면, 뭐 그 당시에는 블로그가 되게 활성화가 돼 있었으니까요. 블로거 분들이 와가지고 사진을 찍고 뭐 원단 가격들을 알아내서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하니까 일반인들이 도매시장을 가서도 물건을 살 수 있네? 원단을 살 수 있네 라는 시각들이 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게 퍼지기 시작하니까 점점 일반 구매자들이 동대문에 막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물건을 사겠다고, 원단을 사겠다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사가지고 와서 실제 DIY로 물건을 만드는 모습들을 블로그에 찍어서 올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활발하게 해왔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도매상에서 소매한테 바로 물건을 팔아버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팔기 시작을 한 거죠. 이게 경기가 안 좋아지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뭐 이불이나 커튼 쿠션 이런 원단을 사용하는 제품들을 사람들이 잘 구매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업자 회원들이 가서 물건 사는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양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 도매 상인들도 소매들이 와가지고 조금씩 사겠다고 하는 걸 그냥 처음에는 정말 조금씩 팔았는데 이 양은 점점 늘어난다 싶으니까 소매한테도 적극적으로 물건을 팔기 시작했어요. 당장은 도매상들이 뭐 사업자 회원들이 조금 사가는 양이 줄었는데 그 부분을 실제 일반인들이 와가지고 구매를 함으로써 메꿔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조금씩 일반인들이 동대문을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시작한 거죠. 동대문 상인들이 어떻게 보면 실제 판매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판매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뒤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업자 회원들이 실제 원단을 띄어다가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판매할 루트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자기가 그냥 DIY를 만들지 뭐, 내가 만들어가지고 쓰지 뭐 라는 식으로 동대문 가서 쉽게 살 수 있고, 거기다가 동대문에 가니까 원단 가격이 얼마인지 알려줘요. 원단 가격이 얼마인지 듣고 내가 실제 물건을 사려고 하니까 그 갭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실제 사업자들은 원단을 사가지고 와서 정말 하나하나 다 손 가위로 재단을 한단 말이에요. 재단을 해서 미싱으로 박고 박아가지고 만들어진 제품을 뭐 실밥도 띄고 먼지들도 띄고 펼쳐가지고 다림질도 하고 그거를 이쁘게 포장을 해가지고 통장도 붙여서 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을 하나도 생각 안 하고 그 과정에 분명히 사람들이 실제 그 일을 하니까 그 인건비가 발생하는 부분, 그리고 마진이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마진율이 좀 낮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 제품들이 너무 비싼 거예요. 동대문 가면 원단 쉽게 살 수 있는데 라는 인식이 퍼져버리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잘 안 사기 시작해요. 안 사기 시작하면 사업자 회원들은 실제 고객의 주문을 받고 원단을 사거나 아니면 좀 미리 구매를 해놓고 판매를 하는데, 동대문에 가서 사야 되는 원단 양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만큼 일반인들이 와가지고 많이 구매를 하느냐 라는 그것도 아닌 거예요. 원단을 사러 가면 일반인 분들은 기껏해야 뭐 5마, 10마, 그러니까 뭐 5야드, 10야드 이런 식으로 물건을 사가는데, 사업자 회원들은 가면 한 번에 한 롤씩 사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120마, 그러니까 120야드 이런 게 감겨있는 그런 원단들을 막 롤로 구매해가지고 몇 롤씩 가지고 오는데, 그 사업자 회원들이 가져가던 롤이 2개, 3개, 10개씩 가져가다가 그 양이 막 줄어들고, 줄어드는 만큼 소매한테 안 팔리는 거예요. 소매한테 안 팔려버리니까 그 양을 충당할 수가 없잖아요.
소매한테 안 팔고 도매한테만 팔아야 도매가 실제 사업자들한테 많이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사업자 판매자들은 일반인들이 물건을 안 사버리면 내가 동대문에서 물건을 원단을 사가지고 올 필요가 없잖아요. 사가지고 올 수가 없는 거죠. 물건이 안 팔리니까. 그래서 점점 악순환에 빠지는 거예요. 소매들은 좋다고 동대문 가가지고 도매상한테 물건을 사고, 업체에서 만들어낸 물건들을 안 사고, 그 동대문에서는 원래 사업자가 판매하던 거 양이 좀 줄었으니까 소매한테, 일반인들한테 팔아가지고 그 양은 좀 충당했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사업자 물량이 확 줄어버리고 일반인 물량은 생각보다 안 늘고, 이래서 문을 닫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아졌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대문 시장을 가보면 동대문 시장이 굉장히 휑해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휑해요. 일반인 분들도 별로 안 오시고 사업자 분들도 별로 안 오고, 이러다 보니까 동대문 시장에 지금 가면 비어있는 공실이 어마어마하고, 비어있는 공실들에 무료로 임대료 없이 얼마 기간 동안 쓰세요 라고 이런 팻말도 붙어있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동대문 시장만의 문제냐라고 하면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거지, 온라인 시장도 지금 되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요즘에 온라인 시장 해가지고 굉장히 막 광풍이잖아요. 몇몇 유튜버 분들 때문에 굉장히 광풍이 불고 있는데, 그분들이 온라인에서 물건을 찾다가 위탁 판매를 해보겠다고 도매 사이트를 들어가죠. 도매 사이트를 들어갔는데 도매 사이트 물건을 보고 이거 팔면 되겠구나 해서 인터넷을 찾으면 인터넷이 더 싸요. 인터넷이 왜 더 쌀까요? 분명히 난 도매로 물건을 가지고 오는데, 어떤 경우에는 도매 업체들이 실제로 온라인에 물건을 판매하기도 하고, 그 물건을 제작하는 사람들이 도매에서 많이 가져가고 소매에서 많이 가져가니까 내가 팔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그 사람들 직접 판매를 하기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중간 유통 단계를 막 뛰어넘고 판매하는 사람들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도매업자들이 자기 배 불리겠다고 우리 같은 소매업자한테 물건을 안 주고 바로 인터넷에 다이렉트로 판매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위탁 판매로 물건을 팔아가지고 돈을 남겨먹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 유튜버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위탁 판매가 된다 했던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니 그러면 도매한테 사지 말고 직접 공장을 컨택하건 회사를 연락해가지고 물건을 받아라 라고 하는데, 실제 회사에서 개인이 연락해가지고 쭈뼛쭈뼛 전화해서 저기 제가 거기 물건 한번 팔아보고 싶은데요, 팔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면 그걸 누가 주겠냐는 거야. 안 주죠. 그거를 막 몇백 군데 전화한다고 해가지고 줄 데가 몇 군데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을 하나 받았다고 쳐요. 그 물건이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 구분도 못 하잖아요. 구분도 못하는 물건을 받아온다고 해가지고 팔 수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하나씩 사가겠다는 물건을 정말 낮은 가격, 싼 가격에 줄 거냐라고 하면 그렇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제발 도매들이 물건을 좀 안 팔았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도매가 자기네가 소매처럼 물건을 팔아버릴 거면, 아니 자기네가 도매를 왜 해요? 그냥 도매로 남들한테 물건 주지 말고 자기네가 그냥 팔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 우리나라 위탁 시장에만 일어나는 일이냐라고 하면 또 그렇지가 않은 게, 이거는 구매대행 세계에서 또 똑같이 있어요. 그럼 구매대행 세계에서 도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도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배대지예요, 배대지. 우리는 해외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오려면 배대지를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배대지들이 물건을 싹 주시하고 있다가 자기네가 물건을 판매하기 시작해요. 본인들 배불리겠다는 거죠. 본인들이 실제 포워딩 업체한테 물건을 넘기려면 물건을 싸게 넘길 수 있어야 되는데 싸게 못 넘기는 거예요. 왜? 물량이 적으니까. 그래서 물량을 채우겠다는 말, 어떻게 보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본인들이 실제 물건을 소매로 판매를 한다? 자기네가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거를 막을 수는 없고 욕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자유시장 경제에서 자기네들 물건 팔겠다는 걸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 배대지를 하지 말던가요. 배대지도 하면서 물건도 판매하고, 도매가 물건을 판매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현재도 물건 사는 가격은 똑같은데, 내지는 그들이 더 쌀 수도 있는데 배송비까지 더 싼 배송비로 물건을 판매한다? 그러면 소매업자는 소매 장사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럼 더 사업자 회원을 왜 받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꾸 시장에 물을 흐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굉장히 열변을 토하고 있는데, 이거는 열변을 솔직히 토해도 된다가 보기 때문에 전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이걸로 분명히 제가 욕을 많이 먹겠죠. 댓글로 욕을 막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소매업자잖아요, 소매업자. 여러분들도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소매업자예요. 이 소매업자를 전혀 지켜주지 않는 도매들이 생긴다는 건 우리 시장을 그냥 그쪽에서 갉아먹겠다는 거고, 그냥 우리 일방적으로 죽으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소매업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도매들도 어떻게 보면 자기들만의 속사정이 있겠죠. 속사정이 있을 텐데, 자기가 도매라는 이름을 걸고 실제 장사를 할 거라면 소매 장사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가 정말 꼭 한 번은 해보고 싶었어요. 이거는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얘기고, 꼭 해주고 싶었던 얘기고,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될 이야기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 소매들은 그거를 몰라요. 왜? 말을 안 해주니까.
그들이 도매로 일을 하면서 나 소매로 물건 팔아요 라고 얘기하면 누가 그걸 물건을 소매로 받아가겠어요? 안 받아가지.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고 몰래 조용히 판매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도매업자들이 일반인한테 물건을 다이렉트 판매하는 거 싫어해요. 그리고 배대지도 일반인들한테 바로 물건을 판매하는 거 싫어해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배대지들이 물건을 파는 거에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 같은 소매업자들한테 상품의 URL을 막 요구해요. 물론 그들이 그 URL을 받아가지고 물건을 판매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자료 수집을 할 수 있잖아요. 어떤 물건이 많이 팔리는지 알아요, 배대지는. 어떤 물건이 진짜 많이 나가는지 아니까 눈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까지 다 알고 있는 배대지가 소매 장사를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게 되는 거고요. 이 얘기를 듣고 화가 난다? 어쩔 수 없어요. 화가 나시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소매업자의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오늘 어떻게 보면 제가 좀 과격하게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까지 심하게 하진 않았어요. 좀 최대한 걸러서 나쁘지 않게 얘기를 한다고 한 거예요. 한 건데도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매들도 좀 장사를 할 수 있게 도매들이 소매의 영역을 좀 지켜달라라는 얘기를 한 번쯤은 해보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